예,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월 7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건축 법령상 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건축물의 요 주요 구조부 있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좋아요. 요것은 내주기만 하면 바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바로 내력벽, 주계단, 기둥, 바닥, 보, 그 다음에 지붕 틀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CO2의 물성, 물리적인 성질로서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저기 보시면 요 임계 온도가 나오죠. 자, 임계 온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액화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CO2 같은 경우 임계 온도가 요건 31.35도예요. 다시 말해서 CO2를 기체를 갖다가 액체로 액화시키려면 이 온도는 최소한 31.35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즉 32도씨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갖다가 높인다고 해도 이때는 액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온도 CO2는 31.35도씨가 임계온도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증기 비중이 있죠. 이놈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CO2는 분자량이 44니까 29로 나눠주면 여기 1.52 정도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O2의 요 물성, 물리적 성질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무색, 색이 없고 무취, 냄새가 없다는 거죠. 임계온도는 31.35도씨, 증기비중은 1.52로 공기보다 무겁죠. 비전도성이면서 전기화재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여기 삼중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삼중점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삼중점이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쪽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가정하고 이쪽을 온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게 삼중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고체, 여기 액체, 여기 기체. 고체나 액체나 요 기체가 서로 공존하는 온도에서 요 삼중점은 압력은 0.53 메가파스칼이고 이때 온도는 마이너스 56.3도죠. 그래서 여러분 CO2의 요 삼중점 압력하고 온도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압력 0.53 메가파스칼, 온도 마이너스 56.3도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라는 거.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물의 요 증발 잡열로 기대할 수 있는 소화 효과. 물의 증발 잡열이 1kg당 539 kcal. 물의 증발 잡열, 이걸 다시 말해서 기화 잡열이라고도 하죠. 또는 기화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 기화 잡열, 증발 잡열 같은 얘기인데, 물 100도씨의 물 1kg이 수증기가 되는데 539 kcal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의 증발 잡열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냉각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있죠.
이놈은 그 물의 기하열이 크죠. 근데 물의 비열도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억제소화라는 것은 화학적인 소화인데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 할로겐적 원소가 억제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요 제거 소화, 산불 화재라든가 화학 반응기 화재, 유전 화재, 그다음에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서 끄는 거. 그다음에 희석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요 농도를 갖다가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유화 효과, 요건 기름에다가 유화제를 뿌리면 요 기름 위에 이런 그 에멀전 형태가 둘러싸여서 소화하는 걸 우리가 유화 소화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여기 블레비 현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 자, 이 블레비 현상이라는 것은 요 액화가스 있죠? 자, 액화가스를 갖다가 가열을 하면 팽창이 돼서 폭발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블레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액화가스가 가열이 돼서 팽창 폭발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 주위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이 탱크에 열이 가해지면 여기 연결된 요 용접 부분이 있겠죠? 이 뚜껑이 이렇게 열을 가하면 요 안에 있는 액화가스가 팽창이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런 버섯 모양의 화구가 생기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파이어볼이라고 하죠. 버섯 모양의. 그래서 여러분이 요 블레비 현상하고 관계없는 거였는데 요 핵분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액화가스 그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거죠. 가연성 액체 맞죠? 그다음에 화구, 그다음에 파이어볼이 형성이 되죠. 그 버섯 모양의. 그다음에 복사열의 대량 방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요 유류 탱크 및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요 보일오버 탱크 저부에 있는 바닥에 물이 비등해서 유류가 연소하면서 그 분출되는 거. 그다음에 슬롭 오버. 요거는 그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물이 들어갈 때 표면에서 물이 비등해서 분출하는 현상. 그다음에 프로스 오버. 요거는 기름 표면 아래에서 그 물이 끓을 때 화재를 갖다가 수반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블레비 현상. 요건 액화가스 가열의 팽창 폭발이라는 거.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제인데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즉 자유 활성기를 갖다가 차단시켜서 소화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거, 자유 활성기라고 하는 거, 이놈을 제거해서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억제 소화예요. 자, 할로겐족 원소 FCl-BrI, 이 할로겐족 원소의 그 화합물을 갖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기의 도체라고 했는데, 이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체는 전기를 통한다는 거고, 이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도체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부도체죠. 전기를 안 통하는 부도체이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답이 되죠. 소화약제의 그 변질 위험성이 아주 낮죠. 그래서 이 억제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유 활성기를 갖다 제거해서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거. 요거는 기체 가연물하고
액체 가연물에 효과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 할론 소화 약제가 대표적으로 이용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절대 온도하고의 그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복사열은 여러분이 보시면 복사열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죠. 그다음에 요 A는 단면적, 그다음에 요 F는 팩터 기하학적 상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 온도의 차의 4승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7번 가죠. 자, 분자식이 CF2ClBr. 이 할론 넘버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숫자. C의 개수가 하나죠. F가 2개죠. CL이 하나죠. 브롬이 하나죠. 그래서 요거는 할론 1211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론 2402, 그 다음에 1211, 그 다음에 1301, 그 다음에 1011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탄소의 개수죠. 탄소가 여기 2개. 두 번째가 불소의 개수죠. 4개. 세 번째는 없으니까 CL은 없는 거죠. 브롬이 2개가 되는 거죠. 자, 1211은 C가 하나, F가 2개,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인 거죠. 1301은 C가 하나, F가 3개, CL은 없고 브롬이 있는 거죠. 자, 1011은 C가 하나하고 가운데 F가 없죠. 그 다음에 CL이 있고 BR이 있죠. 요거는 H가 2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메탄에서 유도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요 하나가 CL로 바뀌고 요 수소 하나가 브롬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 H는 그대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H2, ClBr이 되는 거죠. 다음 8번으로 가죠. 자, 8번은 대두유가 침척된 요 기름걸레를 갖다가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자연발화가 일어나면 이걸 무슨 열에 의해서? 산화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발화 형태 보면 산화열은 석탄이나 건성유나 아니면 요 기름걸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분해열은 다 오류연물이죠. 오류. 셀룰로이드나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그다음에 흡착열은 활성탄이나 목탄. 그다음에 미생물열, 탭이나 먼지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여기 조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거. 조연성 가스라는 것은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 이걸 우리가 조연성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조연성 가스의 대표적인 것은 산소, 그 다음에 오존, 불소, 그 다음에 염소죠. 그래서 여기 일산화탄소는 이건 가연성 기체죠. 가연성. 산소, 이게 바로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죠. 자, 수소는 가연성 가스죠. 부탄도 가연성 가스가 되는 거죠. 다음 10번, 물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 자, 우영물에서 여러분이 물 속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석유 속에 저장하는 거. 석유라는 것은 파라핀, 등유, 경유를 의미하죠. 그래서 물 속에 저장하는 건 이항화탄소하고 요 황린이죠. 석유 속에 저장하는 것은 칼륨하고 나트륨이죠. 그래서 물 속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3번에 요 이항화탄소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나트륨은 요건 금수성이에요. 그다음에 수소와 칼슘 요것도 금수성이죠. 탄화 칼슘도 금수성. 다 요거 삼류연물이죠. 요거 삼류. 수소와 칼슘도 삼류. 탄화 칼슘도 삼류 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다음 11번 가죠. 다음 각 물질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의 연결이 틀린 거. 자, 1번은 뭐예요? 탄화칼슘이죠. CaC2. 삼류오염물이죠. 자, 2번은 탄화알루미늄. Al4C3죠. 이것도 삼류. 3번 인화칼슘. Ca3P2. 이놈 또 삼류오염물. 그 다음에 4번에 수소와 리튬. 수소하고 리튬하고 결합된 거. 수소와 리튬이죠. 자, 이것이 다 여러분이 물과 반응이 되면 가연성 기체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 CaC2가 물하고 반응이 되면 C2H2 아세틸렌 기체 나오고, 자, Al4C3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기체 나오죠. Ca3P2는 물하고 반응하면 PH3 인화수소 포스핀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와 리튬은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 다 가연성 기체예요. 잘못된 거 탄화칼슘 아세틸렌 맞죠? 탄화알루미늄 이게 틀렸네요. 이산화항이 아니고 메탄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화알루미늄에는 황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SO2죠. S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화칼슘, 포스핀, 수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와 리튬은 수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탄화칼슘, 이 반응식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요놈이 아세틸렌 발생한다는 거, 물하고. 그 다음에 탄화알루미늄, 물과 반응해서 메탄, 인화칼슘, 포스핀 기체 발생, 수소와 리튬은 수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다음 12번 가면 패닉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피난 방향.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H형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패닉은 H형이죠, H형. 그래서 H형은 요게 H자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라는 거.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오염물의 저장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유황은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되는 거 맞죠? 유황은 이류오염물이죠. 2번 정린, 피죠? 이놈은 화기로부터 격리시켜서 저장한다. 맞는 얘기. 3번 마그네슘이죠. 자, 건조하면 부유해서 분진 폭발의 위험으로 물에다 저장한다 그러는데 물하고 만나면 금속은 다 똑같아요.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오기 때문에 금속은 금수성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4번에 황아린, P4, S3라든가 P2S5, P4S7 있죠. 요건 3황아린, 요건 5황아린, 요건 7황아린. 다 이거 다 황아린인데, 이류염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여기 전기화재의 원인인데, 거리가 먼 거. 단락, 과전류, 누전 다 맞는데, 여기 절연과다. 절연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즉, 이 피복에 여기 구리선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절연 물질로 이렇게 피복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절연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자, 보시면 여기 이항화탄소 CS2가 있죠? 그 다음에 아세톤 CH3, CO, CH3. 여기 아세톤이에요.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C2H5OH죠. 자, 이항화탄소는 사류의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아세톤은 제1석유류,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 구분할 때 인화점 순서로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인화점이 높은 거죠. 커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인화점이 작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여기 일석유류죠. 요 놈이 인화점이 낮고,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셋 중에서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이항화탄소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아세톤, 그 다음 에틸알코올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여기선 답이죠. 여러분 이거 인화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류는 인화점에 의해서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로 구분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6번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인 거. 자, 요 질소는 가연성이 아니고 불연성이죠. 수소 요거 가연성이죠. 근데 독성은 없어요. 수소는. 그 다음에 염소 요거 CL이죠. 염소는 요건 조연성 기체예요. 조연성 가스. 자, 황화수소 H2S죠. 요놈이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 기체이면서 독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일기압 상태에서 요 100도씨의 물 1g이 모두 기체 수증기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물 100도씨가 있는 거죠. 몇 그램? 1g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놈이 기체 수증기가 된다는 거죠. 온도는 그대로 100도가 되는 거고, 질량도 그대로 1g이 되는 거죠. 그람 수로는. 자,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화 잠열, 기화열은 물 1kg을 갖다가 기화시키는데 요 놈이 539kcal가 필요한 거죠. 요게 g이면 요게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화하는데 그 필요한 열량 Q는 기화 잠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기화 잠열이 1g이 100도씨 물 1g이 수증기가 되는 데는 539 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자, 질량은 여기 지금 1g이라는 거죠. 1g. 그래서 요 그램 없어지니까 그대로 539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가죠. 자, 18번은 물질의 그 연소 범위를 통해서 산출한 요 오염도 값이 가장 높은 거죠. 이런 문제는 좀 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은 수소죠. 4에서 75%.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세틸렌 있죠. 요놈은 폭발 범위가 2.5에서 81%라는 거.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이항화탄소가 1.2에서 44%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소의 폭발 범위를 계산하면 되는데, 요 폭발 범위는 연소 범위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꼭 여러분이 요 수소하고 아까 아세틸렌 2.5에서 81, 요 두 가지는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오염도라고 하는 것은 요 4에서 75%니까 요 4가 요게 연소 하한이죠. 75가 연소 상한이에요. 그래서 오염도라는 것은 연소 하한분의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 값이죠. 그래서 수소의 오염도는 연소 하한 4분의 상한 75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7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기 이항화탄소가
1.2에서 44%이기 때문에 연소 하한값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35.67이 나오는 거죠. 요 이항화탄소, 요 놈이, 예, 수소보다 위험도가 더 높죠. 다음 19번 가죠. 다음 19번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몇 프로 이하로 해야 질식 소화가 가능하냐, 그 얘기죠.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5% 이하로 해야 질식 소화가 가능한 거죠. 자, 20번 가죠. 자, 20번은 가연물의 요 구비 조건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화학적 활성이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열의 축적이 잘 돼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죠. 자,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작을 거 됐는데 발열량은 커야 연소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